한낮 기온이 34도, 35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장 목소리와 함께 폭염 대책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아름 리포터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이 덥죠. 정말 숨막힐 정도의 더위라 이런 표현도 쓸 정도인데 예년보다 더위가 또 빨리 찾아오는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정말 일찍 찾아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올해는 유례 없는 마른 장마에다가 정체전선으로 인한 열덤 현상으로 길게는 10월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폭염이 일찍 와서 온열 질환 환자도 예년보다 지금 많다고 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역대급 폭염에 올여름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전년 동기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예, 광주 전남의 온열 질환자 역시 지난해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일 질병관리청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따르면 올해 온열 질환자 집계를 시작한 5월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광주와 전남의 온열 질환자가 각각 19명, 70명 등 총 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8%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섰고요. 지금 날씨도 매우 덥고 또 습한 날씨 때문에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것을 넘어서 일터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에어컨 설치 기사가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 내용 잠시 뉴스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장성에서는 폭염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 질환을 호소하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사고 당시 사측이 119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20대 노동자의 유족 등이 해당 사업 발주처인 전남교육청을 찾아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예, 사고를 당한 고 양준혁 씨 그때 제대로 된 응급 조치도 받지 못했었고 숨진 이후에 측정한 체온이 40도를 넘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 고용노동청이 회사 측이 물, 그늘, 휴식을 제공했으며 이 고인이 정신 착란 상태에서 이탈했다며 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지역 노동단체는 노동청이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이 사망자가 정신 착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열사병의 전형적인 증세였으며 무더위 속 1시간 방치가 휴식 보장이란 주장은 궤변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양준혁 씨가 일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사고를 당한 것이었고요. 이렇게 온열 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들을 보면 일용직 신입사원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자는 일터의 더위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새로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몸이 더위에 적응하지 못하면 온열 질환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해외 사례고 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은 온열 질환 대책의 첫머리에 물, 그늘, 휴식이 아닌 신입 노동자 보호를 놓은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안전보건청은 노동자의 몸이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더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20% 법칙을 해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 법칙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이게 신입 노동자가 일을 시작한 첫날에는 정규 노동시간의 20%만큼만 일을 하고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부터 노동시간을 20%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 노동시간 8시간이다라고 본다면 한여름에 근무를 시작하는 신입은 첫날에 8시간을 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1시간 40분 정도? 요 정도만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군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물, 그늘, 휴식 이렇게 3대 예방 수칙만 강조하고 있는데
20%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근속 기간이나 고용 형태 등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된 예방 수칙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직업안전보건청의 신임 노동자 보호 기준을 보면요. 이 사고를 당한 고 양준혁 씨가 일한 현장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신임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기는커녕 일반적인 노동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첫날부터 12시간 이상 일터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날 이튿날에는 오전 6시 30분쯤 집을 나서서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고 그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예. 양준혁 군의 죽음을 통해서 청년 노동의 현실 광주 청년 유니온 김다정 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의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작년 8월 13일에 장성 소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업무를 하던 고 양준혁 노동자께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입사한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이날 장성의 온도가 무려 35도였습니다. 오후 4시 40분경에 양준혁 씨에게 구토와 어지럼증 등 열사병 증상이 발현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사망 사고에 대해서 광주지방노동청이 사측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족도 노동계도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작년에 사건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 유족과 이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과 관련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하라는 농성을 한 달여간 한 끝에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인 유진테크 둘 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사실 그 하청업체 3대 사하고 관련해서 최초로 공식 사과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이 이를 뒤집은 건데요. 노동당국은 원청하청 둘 다 이 관계자들과 고인 사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직접적 사망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라고 사유를 밝혔어요. 예. 그러나 이제 당시 작업 현장은 에어컨 없이 선풍기 2대만 돌아가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고인이 처음 열사병 증상을 보였던 4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사측은 고인을 떼역볕 아래 방치합니다. 한 5시 10분경에 고인의 어머니께 이 화단에 쓰러진 고인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자녀가 쓰러졌으니 알아서 데려가라는 문자를 보내요. 그로부터 이제 고인이 계속 의식을 못 찾으니까 이걸 나중에 파악하고 다시 30분경에 그제서야 119에 신고해서 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병원 도착 당시엔 체온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고온 상태였고 사망진단서 상의 고인의 사인은 정확히 열사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직접적인 사망 관계가 불분명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건 원청하청 모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요 관련해서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달 8월 13일에 이제 고인의 일주기를 맞이해서 이 폭염과 온열 질환과 관련한 여러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토론회 정도 공론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재 발생 빈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바로 엊그제도 좀 일어났죠. 7일에 경북 구미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앉은 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이분도 당시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는 고열로 온열 질환을 좀 사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최근에 6년간 이런 온열 질환에 따른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총 147건에 다다르고요. 24년 기준으로 온열 질환 산재 승인 중에 사망만 22건이고 그중에 76%가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수록 날씨도 이제 더워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청 노동자가 가장 먼저 쓰러지는지 현실 사실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도 광주 최고 기온이 37도더라고요. 매일마다 이제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밖에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건설 노동이나 배달 노동자들 그리고 농어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등이 이런 고위험 고강도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신데요. 이런 직종들 대부분 일용직 불안정 노동자들입니다. 고용관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일터에서의 기본권 침해에 당연히 대응하기 어렵고요. 가령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프리랜서로 살아도 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적어도 노동법으로부터는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취해법권이 생깁니다. 이것을 좀 법적으로 허용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산재 위험이나 여러 가지 일터 문제에서도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제 일을 하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민들 한정돼 있습니다. 종속되어 있지 않으면 일을 해도 노동자로 인정 못 받고 다쳐도 산재 판정 받기 힘든데요. 고용보험의 가입 범위를 늘려서 사회적 안정망을 확보시켜줘야 됩니다. 저희가 2020년 노동계가 제안했던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이 바로 이런 해답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폭염 대응 체계에 허점이 많고 또 단순한 지침 전달이 아니고 실제로 작동 가능한 시스템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있는 경우에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강한 현대차에서도 안전을 우려로 노조가 라인을 세우면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노조가 강한 곳도 이런데 노조가 없는 곳이나 특수고용직, 불안정 노동 종사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이 작업중지권이 사실 작동하기 어려운 게 지금 현 실정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시적인 이런 감독 조치도 필요한데요. 모든 사업장을 다 돌 수는 없어도 불시에 제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득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응 매뉴얼이나 안전수칙 경보 등과 같이 형식적인 대책 말고 좀 기습감독과 같은 강제성이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주 청년 유니온 김다정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폭염이 예보가 되면 사업주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법령이 따로 있습니까? 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보건규칙에 의해서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는 가이드라인 수준이어서 제도적 실현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에 따른 건강장애 예방조치가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이를 구체화할 하위 규칙 중 일부가 이 규제 개혁위원회의 공고로 제외되면서 현재는 사업주의 재량적 조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 광주 건설노조 정기지부 이경석 지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은 일하기 굉장히 힘들죠. 아주 조금만 서 있으면 땀이 줄줄줄 셀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기본으로 대책이 세워졌는데 우리 전기파트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는 작업 중지권이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받기 힘든 업종입니다.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순번 팀워크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일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늘막에 가서 쉬거나 잠시 내려와서 뭐 작업 중지권을 발동한다 이런 것들이 좀 현장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공사량에 따라서 보통 하루 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사량에 따라서 좀 일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한다면 작업이 시작하면 기본 30분에서 4시간까지 이 정도는 쉬지 못하고 작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제도 갔다 왔는데 오전 일을 정전시키기 때문에 전기를 빨리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통 12시에 정심인데 1시까지 불을 넣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더위에도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제도적 대응 여전히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문제네요. 현실적으로
작업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야외 노동자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일부 냉방 장비가 도입됐지만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형 에어컨이 설치된 경우는 있지만 실내 작업장에서는 고온 다습한 환경 탓에 기기 성능도 떨어지고 바람 온도가 충분히 낮지 않아서 냉방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법령 수준의 강제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계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 내 냉방 장치 확보, 상시 휴게시설 설치, 실질적인 휴식 시간 보장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자율 점검에 의존하지 않는 강제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광주 건설노조 정기지부 이경섭 지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에서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한국전력 자체 내에서 작업 중지권을 발동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정책상 법제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릴 때 작업을 중지해라 라는 거를 법제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째 저희가 소속된 데는 회사가 이익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직원이 일을 안 하게 되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제도가 없다면 이 작업 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의 기존에 있는 것들을 주의보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오늘같이 36도 이상 올라갔을 때는 작업 중지권이 법으로 정해지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후 위기 속의 폭염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것들 있습니까? 네, 현재 세계 각국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2021년 환경미화원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뒤 폭염 기간 이들의 일부 야외 작업을 금지시켰고요. 그리스는 지난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 건설과 배송 작업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들은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요. 각국에서도 다양한 법령을 통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폭염 관련 정책이나 대책들을 연구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온열 질환 더 이상 일시적인 재해가 아니고 기후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부의 폭염 종합 대책은 2005년 처음 발표됐지만 매년 여름철에만 요란하다 잊혀지기를 반복한 터라 현재로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요.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탓에 더 이상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동당국은 야외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노동자의 건강공 보호를 위해 중간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요. 이를 또 철저하게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권 역시 폭염 시에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폭염 속 야외 노동자들의 작업 현장의 고충,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한나는 리포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